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저와 맞짱 토론에 즉시 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미공개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었다. 계좌 원장 상세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인사검증을 한 청문위원을 아니면 말고식에 정치 공세를 했다든가 인신공격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번개뉴스의 번군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에 대해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해명이 인사청문회 전국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SNS를 통해 주식이 많은 건 본인 문제고 그 주식 거래도 위법성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강남 아파트 35억짜리를 갖고 있었으면 욕먹을 일도 아닌데 후회가 막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참, 일반 서민들은 평생 모으기도 힘든 돈을 참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 주식 투자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에게는 맞짱 토론까지 제안했는데 오 변호사와 조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알려졌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하는 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취해야 할 태도라며 청문회 위원을 공격하는 언론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맞짱 토론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하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곳이 학연, 지연, 각종 인맥을 동원해서 편법을 판치는 상황에서 주광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청문위원으로서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인가요? 헌법재판관은 개별 법률이 위원인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탄핵할지 정당을 해산할지 심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면 스스로 의혹을 입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식 거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주식 거래 위법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이 헌법재판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 등 우리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또 단심으로 판결을 내리고 우리 사회의 규범과 윤리 또 우리의 정체성이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종국적인 판결을 내리는 엄중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될 재판관 중의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이번 인사청문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는 2002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8년에 걸쳐서 18회에 걸쳐 재산신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직 법관이었던 배우자가 2001년부터 많은 횟수의 주식 거래를 한 사실, 그리고 법관에 대하여 주식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던 2005년 10월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주식 거래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1년도부터는 부장판사인 본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마음껏 하도록 포괄적인 동의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 부부에게 미공개 정보에 의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한 요구를 받은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배우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재판에 있어서도 피보험자로 이테크 건설 주식회사가 기초사실로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가 그 이테크 건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재판을 회피한 게 필요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진술 태도도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을 담당할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민 문제 등 각종 헌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니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소신 없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일동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문회 이후 후보자 배우자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법관이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저는 부부 모두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법관 재직 시에 수천 번의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래이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충실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저는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사검증을 받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인사청문위원인 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모든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저희의 반박 주장입니다. 이제 배우자께서는 최근 이미 주식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해명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로는 그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매수 매도를 주문한 시간 확인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 요구하였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원장 상세본 자료 지금까지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확인에 의하면 본인이 동의만 하면 즉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후 5시쯤 작은 글씨로 두꺼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인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청문회 끝나고 확인해 보니 제가 제출 요구했던 지금 말씀드린 계좌 원장 상세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방금 말씀드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와 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생인데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악연을 맺게 되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서 인연인데 이렇게까지 인사청문을 해야 되겠나라는 그런 원성어린 내용인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국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적인 일을 제가 수행하는 것인데 사적인 인연과 연결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듯해서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 상식상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사실 인사청문회 중간에 휴식 시간에 동료 청문위원들께 사실 후보자의 남편과 제가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상당히 청문회 내내 질의하는데 난감하다. 참 인간적으로 상당히 그렇다. 저는 지금도 사실 오히려 오 변호사에게 연수원 동기생으로서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대표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적 취지에 맞게 사심없이 그런 사적 인연을 멀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기대에 맞게 인사청문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정당한 의정활동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아니면 말고식의 그 문제 제기를 한다. 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재선 국회의원으로 하면서 항상 사실관계 최소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객관적인 합리적 의혹이 있지 않고는 제가 특별한 정치적인 공세나 공방을 취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늘 성찰해 오면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사실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제보자의 제보도 받고 제출받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이 정도 사실관계이면 국민으로서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전혀 제가 인신공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의도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검증을 받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검증을 한 청문위원을 아니면 말고식에 정치 공세를 했다든가 인신공격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런저런 이유로 저와 토론을 하자는 말씀도 하는데 저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본인은 본인대로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인사를 잘못한 대통령에게 이 인사 왜 했느냐고 맞짱 토론하자고 대통령한테 맞짱 토론 제안하면 그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검증의 총 책임자는 민정수석입니다.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자부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저는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 가까이 검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맞짱 토론을 해서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저와 맞짱 토론에 즉시 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